주역 64개 노트 정리 5번째 시간 주역의 간과 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소성계 2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천천히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간은 산을 의미합니다. 물상적으로. 자, 보면은 양은 상승하려고 하고 음은 이렇게 하강하려고 합니다. 강력히 아래로 못 올라가게 당기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양계 위에 음이 2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양은 아래 음을 또 막고 있어서 멈춤과 정지를 의미하고 음은 상승하려는 양을 붙잡아 두고 있는 상입니다. 여기에서 산의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니까 죽음의 상이 나옵니다. 이거를 방위로 보면은 계속 방위가 계속 나옵니다. 저번에 구리, 리는 화, 그 다음에 사손, 삼진, 팔간, 일감, 육건, 칠태, 이곤 이렇게 되는 거죠. 구리는 남쪽, 삼진은 동쪽, 일감은 북쪽, 칠태는 서쪽. 그래서 삼진, 진은 시작이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끝이 있습니다. 간에서 끝이 나옵니다. 끝이 나니까 여기서 죽음의 이미지도 나옵니다. 또 간은 방위로 치면 동북쪽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쪽에 있는 나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약간 의미가 있다고 풀이하는 해설서도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온 거 간에서 이제 물상으로는 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유독 한국은 개에 대한 욕도 많고 개도 많이 키우죠.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설명하면은 양은 태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간은 멈춤과 정지, 산의 상이 나옵니다. 또 간은 방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곤의 땅이 넓고 광활한데 이제 개활된 토지죠. 여기에서 위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제 방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을이 됩니다. 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간에서 문의 이미지도 나고 한자 구하다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니까 구하다의 이미지도 물상도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간은 산, 좁은 길은 진은 이렇게 개활된 뚫려 있어서 가는 건데 간은 이렇게 위가 막혀 있어서 진을 뒤집어 놓은 결과 좁다 작다 해서 앞에 막혀 있어서 좁은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 열매 했고 그 다음에 개 했죠. 그 다음에 멈춤. 그 절도 마디 이것은 이렇게 산을 막고 있으니까 이제 절제의 의미가 있죠. 절제. 그 다음에 수택절에 할 때 대나무 마디가 이렇게 끊어서 올라가는 그런 상이 있어서 마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지진 구사에서 석서라는 쥐가 나오는데 이렇게 간에서 석서의 큰 쥐, 석서의 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주역사전에서는 과실, 열매, 석서, 그 다음에 읍은 아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오이, 천풍구에서 구호 이기포가 할 때 오이의 과일, 그러니까 참외 오이의 물상을 도출해 내기도 합니다. 자, 간은 상승하려는 양을
음이 두 개 못 가게 꽉 잡아 매므로써 정지, 멈춤, 산, 그리고 죽음, 그리고 위를 방비함으로써 읍, 문, 구하다, 열매의 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제 시간적 순서로 괴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가 간이고 아래도 간입니다. 효를 점을 치게 되면은 제일 초여부터 문제 이렇게 많은데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적 순서로는 여기가 현재면은 여기가 미래죠. 공간으로 치면은 이쪽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공간적으로 보면은 1번이 제일 아래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로 치면은 민초, 시기로 치면은 초창기. 그 다음 2번은 하효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번은 하효의 제일 위, 아랫개의 제일 위. 그 다음 4효는 이제 상층부로 진입하는 거죠. 갓 진입. 사회적 지위로 보면 신하가 여기에 많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효는 교만한 자리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4효는 신하로서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자리로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5효는 상층부의 핵심으로서 왕, 임금, 군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 6번은 공간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자리로서 나라로 치면은 상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마무리 극, 끝, 상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제가 이제 제가 편하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식 명칭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번을 음일 경우에는 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6번 마지막일 때는 상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음일 때는 초6, 그 다음 음이 두 번째는 6, 2, 그 다음 양일 때는 9, 3, 1, 2, 3, 4, 5는 똑같죠. 초 2, 3, 초 2, 3, 4, 5 이번에 똑같은데 끝이 초라는 단어, 끝이 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음일 때는 6, 2, 양일 때는 9, 3, 4번 음일 때는 6, 4, 5번 음일 때는 6, 5, 6번 양일 때는 3, 9, 양일 때는 9라고 이야기하고 음일 때는 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9와 6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효변을 가정한 이야기고 꽉 차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6과 글을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상효가 산이고 상계가 산이고 하계도 산이니까 산 해가지고 중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 하면은 뇌죠. 뇌. 그 다음에 요만큼 2, 3, 4만 요렇게 하면은 4, 5, 6번 그러니까 여기 3, 4, 5만 상효라고 2, 3, 4만 하효로 해가지고 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는 뇌가 됩니다. 밑에 요거 세 개 합치면은 수가 됩니다. 뇌수의 호계가 되는 거죠. 이 호계는 물상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범주를 넓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호채설 초효 1획은 3월의 진행 초창기라서 알기가 어렵다. 6획은
변화의 종결 단계라서 알기가 쉽다. 중간에 2, 3, 4, 5 발전 단계를 잔물 찬득을 갖출 수 있다. 중효의 뜻이 부각된다. 어떤 상황 안에서 그 상황과 다른 요소의 상황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다른 상황은 언제나 본래의 상황, 그 안에 씨앗처럼 머물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세계의 심층적 상황을 나타낸다. 박주병 주역 반증 255페이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호체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는 그 정약용 선생님은 전민사,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호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해석이 매우 풍부해집니다. 호체는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는 그 제일 위에 음효가 있고 밑에 양효가 두 개 있습니다. 양효는 상승하려는 성질이 강하죠. 근데 음효는 이걸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게 막는 거죠. 여기서 연못의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하나가 여자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양 두 개, 남자 두 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기쁜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이런 물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저번 시간에 그 괌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택 연못입니다. 연못에 이렇게 아래가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튀어버리면은 이제 연못에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죠. 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택은 연못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음이 상승하려는 양을 가두어 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태 하나가 그 두 개의 음을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기쁘다. 음은 하강의 성질이 있어서 상승하는 두 양을 억누르고 있으므로 가두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못의 이미지가 나온다. 음은 아래로 흐르는데 이게 양으로 되면은 막혀버려서 못의 상황이 나온다. 그 다음에 태는 방위로 치면은 가을은 곡식이 있는 계절이라서 그래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열매가 터진 상이다. 자, 방위로 다시 보겠습니다. 방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구리, 사손, 삼진, 팔간, 일감, 육건, 칠태, 이곤. 리는 남쪽, 진은 동쪽, 감은 북쪽, 태는 서쪽. 그래서 진으로부터 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리로부터 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로부터 서가 나옵니다. 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감으로부터는 지혜가 나옵니다. 지금 태를 설명할 때 태는 방위로 서쪽이죠. 조금 해가 지니까 어둡죠.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의로움했고 첩했고 연못했고 어린 소녀. 이게 장녀, 중녀, 태소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태는 처음에 강이 이렇게 있었는데 강이 제일 위에가 이렇게 음이 끊어지죠. 강건함이 끊어져서 훼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훼손이니까 날카로움의 이미지도 있어가지고 훼손된다, 꺾인다. 훼손, 꺾임이 있습니다. 건의 충만함이 음으로 인해서 훼손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비탈 역시 강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강이 음으로 이렇게 되면서 비탈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비탈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아까 그 진이 봄, 리가 여름, 그 다음에 태가 가을, 그 다음에 수는 당연히 뭐 겨울이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 물상으로 그 우리 동물,
양도 그 태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자로 보면은 탈, 그 다음에 세금 날 때 세, 예리하다 할 때 예, 그 다음에 말씀설, 기쁠열 할 때 모두 이렇게 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실, 기쁘다, 결실을 맺으니까 가하니까 기쁘다, 이렇게 태의 물상이 나옵니다. 태는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음이 아래에 있는 두 양을 억누르고 있는 성질에서 연못, 기쁨, 어린 소녀, 그다음 무당 이런 물상이 나옵니다. 태는 입도 됩니다. 입. 그다음에 음식도 됩니다. 그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하니까 무당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그 8개의 소성계를 했습니다. 이 8개 소성인데 이렇게 8개 곱하면은 64개가 나옵니다. 이제 이후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역책을 찾아보면은 시중에 주역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책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저도 몰랐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주역 사전의 개념을 반영한 책과 그렇지 않은 책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책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고 어떤 책은 많이 반영한 책이 있습니다. 중간에 고뇌를 한 흔적이 있는 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신원봉 선생님 교수님이 쓰신 입문으로 읽는 주역 책입니다. 저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렇게 다산의 그 주역 사전에 효변의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엄청난, 제가 보기 엄청난데 이런 이제 반영한 책과 하지 않은 책이 있으니까 책을 찾고 읽으실 때 어떤 책이 본인한테 맞는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은 책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입문으로 읽는 주역 신원봉 선생님 책, 실정주역 황태연, 역주주역 사전 방인, 주역 사전 완전 해석 장치청, 춘추점 서역 김상섭, 주역 강설 이기동, 주역 인간의 법칙 이창일, 주역점의 이해 김상섭, 다산 주역 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여전히 방인 교수님, 그다음에 다산 정약교 역학 이론 임재규 교수님, 그의 다수 책이 있습니다. 읽었는데 이걸 다 노트로 정리를 한 거죠. 왜 이렇게 그 막판에 책을 이야기했냐면은 소승계 끝날 때 이야기했냐면은 다음 시간에 다산의 주역 사전에 있는 효변과 추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 정리한 것은 여기 있는 교수님들 책에서 많이 차용하고 인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집에서 주역책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계속 보시는 책으로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서점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책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제 노트 필기 하신 거 같이 들으면서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주역 사전에 나오는 추위와 효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